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카페에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다 저에 대한 관심과 많은 피드백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논리 없이 그냥 비방식으로 다시는 글들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관심을 보여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화답도 해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댓글들을 볼까요? 자, 박땡땡님. 자, 지금 5년 안에 아니면 10년 안에 2번 걸리신 분들 사례에서 제가 집행유예가 많이 나올 거다. 벌금형보다는. 근데 우리 박땡땡님께서는 벌금형이 나온다라고 달고 계시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지 최근 중앙일보 기사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통계가 아직 없기 때문에 2020년이 안 넘어갔잖아요. 2019년 걸로 하기에는 좀 미진해요. 왜냐하면 윤창호법이 6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것만 갖고 해야 되는데 기자님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어떤 사례들 가지고 좀 짜임새 있게 이렇게 모아놓은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중앙일보 기사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 잔이든 10m만 갔든 음주운전 또 걸리면 징역형 때렸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징역형을 때렸다는 건 이제 실제로 실형을 갔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집행유예를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집행유예도 징역형의 일종입니다. 자, 여기 표 하나 지금 보시면 사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집유 나왔고요. 물론 벌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유예가 굉장히 많고 그 밑에 보시면 결국 두 가지 판례를 종합하면 만취해도 초범이면 다소 처벌이 낮아지지만 술을 가볍게 몇 잔만 걸쳤더라도 기존에 음주한 전력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벌금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몇 회 걸렸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뭐 벌금 나올 건데 왜 자꾸 겁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계가 말을 해주잖아요. 팩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땡땡땡 주부님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는 신의 아들만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카페에 구제 사례들은 다 신의 아들들이라면 그러면 대체 신이 몇 명일까요? 신들이 모여 사는 궁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카페가. 물론 이제 구제가 그렇게 모든 사례에 있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제가 되는 분들은 여전히 구제가 되고 있고 구제가 될 만한 사유인지는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 김유경 님이 뭐라고 올려주셨냐면 면접 때 블라인드라서 경찰 법무 쪽 아니면 9급 일반 국가직 지방직 최종 합격 후에 신원조회를 해서 면접 볼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라고 썼고 최종 합격 후 벌금 조회가 드러나도 결격 사유가 아니므로 임용된다고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가 잘못된 정보다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 힘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거냐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데 이런 댓글은 좋아요. 왜냐하면 저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피드백을 주시는 거니까 거기에 있어서 제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찾아봤는데 이 뉴스가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통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 국가 회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팩트에 가까운 뉴스 기사라도 보자는 거예요. 자, 2016년 기사라 조금 되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합격을 시켜주더라 이런 어떤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이제 서두가 시작이 됩니다. 기사에. 여기 아래 보시면은 경찰 관계자는 현재 면접을 앞둔 수험생에 한해 신원조회를 시행하는데 당사자의 국가관이나 개인 신원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다. 수사 기록과 범죄 기록은 확인하지 않는다. 서류 전형에서 이미 확인되기 때문 범죄 경력 같은 경우엔 결론적으로 일단은 서류 전형에서는 아직 경찰직이나 또는 이제 법원직 같은 경우, 법무직 같은 경우에들은 본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래 보면은 신원조회를 통해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접은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채용이 안 됩니다라는 규정이 없는 이상은 주관적인 부분이라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경찰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유의미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또 댓글 하나 들고 왔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하이 브레인넷이라고 해서 그 연구직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여기 질문을 보시면은 최종 면접 합격 후 음주 경력이 이제 조회가 되냐 이런 질문인데 연구직에 대한 거죠. 국가기관에 대한. 경찰에서 해당 기간으로 넘기는 신원조회 결과에는 적격, 부적격 유무가 없다고 하고요. 다만 신원조회 내용에 벌금형 이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공무원 결격 사유는 금고형 이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만 특별한 직군에 지원하는 경우 벌금형이라도 신원조회 내용에 포함되고 이명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공기관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김유겸님께서 댓글로 다신 것들 면접 때 블라인드라서 경찰 법무 쪽 아니면 9급 일반 국가직 지방직 최종 합격 후 신원조회
면제를 해서 면제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찰하고 법무 쪽 빼고 구급 일반 국가직 지방직만 말한다면은 김유겸 님이 말이 맞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그 영상에서 말한 것들은 전체 모든 공무원과 연구직을 통틀어 얘기한 거예요.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또 김유겸 님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로 딱 놓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유겸 님 말도 맞습니다.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마지막에 잘못된 정보라고 이렇게 특정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 말이 국가기관마다 다른 거라는 의미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정보는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네비홀로님,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 정지가 나왔고 처음입니다. 합의 진행 중이고 상대방이 병원 간다 해서 진단서가 경찰서로 넘어가면 취소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합의는 어떻게든 보려고 합니다. 벌금이 문제인데 카드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인사사고가 들어가면 벌금이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드 분할 납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검찰청과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고 카드사와 선생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이자로 몇 개월까지 할지 는 카드사가 정하는 거지 검찰청 징수기에서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 카드만 있으면 한도만 맞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부천 이상호님. 일단 5년 이해가 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의 908 걸릴 확률이 90%, 벌금 나올 확률도 있는데 10% 정도 나올 겁니다. 방금 중앙일보 기사 나와 있겠죠. 908이 9, 벌금이 1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바리구님, 집행유예 받으면 회사 다니는데 문제 없는지. 사규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사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퇴사를 당해요. 사규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그거는 너무 포괄 규정이에요. 이거는 사실 코에 갖다 걸면 코걸이, 귀에 갖다 걸면 귀걸이거든요. 가다가 침만 뱉어도 품위유지에 위반됐으니까 퇴사해 이렇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물론 사회상규상 그런 상당성이라는 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이건 나중에 이제 품위유지 때문에 뭐 안 된다 하면은 충분히 노동청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법리적으로 그래요. 터프짱님, 음주 3진 908, 10년에 2번, 그 다음에 11년에 무면허 1번, 20년에 1번. 당연히 908 같고요. 일단은 세 번째 걸리면 장담 못한다고 했죠.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서류를 뭘 넣어야 될지는 이제 뭐 변호사님을 만나고 오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변호사하고 좀 의논을 해보시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 카페 보시면은 서류 모으는 것들, 영상들 좀 저번 주나 저저번 주 거 돌려보시면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집행유예를 피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벌금형 나오긴 힘들죠. 3아웃인데. 실형 피하는 것으로 변호사 선임의 어떤 의의를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양형자료 끝내자님 추가 질문이군요. 반성문드리면 검사님께 가는 것이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경찰서에 내면 검사님께 인계가 돼요. 검사님께 제출된 반성문은 판사님도 보시는 건지요? 그리고 일단은 조서에 같이 들어가는데 판사님께 다시 한번 쓰시는 게 좋아요. 경찰조사관님과 조사 시 이미 사고 경위가 다 들어가 있어서 반성문에는 안 써도 되나요? 쓰시는 게 좋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검사님께 양형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경찰조사관님께 내야 하는 건지 검사 지정이 된 이후에 검찰청 민원실에다가 내시면 됩니다. 코레주아님, 초범 음주 사고. 질문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제가 준비해야 될 일, 대응해야 될 방법이 뭐가 있나요? 반성문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합의도 사고가 있었으니까 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면책금 납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고 아직 입금은 안 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거는 이제 민사 형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면책금을 내시면 민사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이 됩니다. 음주와 별개로 접촉사고에 대한 사고는 따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떤 질문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형사합의에 대한 건 따로 보셔야 돼요. 음주에 대한 형사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아마도 이제 벌금이 나오든지 아니면 사고가 있어서 908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벌금이 나온다면은 이제 사고가 있기 때문에 보통 1,000만 원 이상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08에 가게 된다면은 이제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번에 설명드린 중앙일보 기사 참고해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표를 갖다가 참고하세요. 와통통이님, 검찰 구약식 판결 후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서 내리는 걸 판결이라고 하고요. 검사 처분 완료라고 하겠죠. 8월 5일날 구약식 벌금으로 처분 완료가 됐고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조회해봐도 변동이 없네요. 한 달 정도는 걸려요. 최근에 뭐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처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검사가 바뀌었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거.
자, 후에 막금님 공소장 등기 받았습니다. 소환장하고 의견서 내라는 거죠. 자, 하나씩 볼게요. 의견서와 국선 변호인 청구서를 받았는데 국선 변호인 청구서만 먼저 제출하고 나중에 변호인과 함께 의견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국선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국선 변호인 선임을 신청하면 며칠 안에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보통 2주 안에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증거 목록을 읽다 보니 피해자 진술을 2명이나 했더라고요. 피해자 합의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보험 처리를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보험 가입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보험 가입 여부는 그렇다 쳐도 형사 합의에 대한 것들을 안 했다면은 합의가 안 돼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의견서 제출하는 날 반성문 기타 양형 자료 다 제출하는 건가요? 네, 같이 내시면 됩니다. 공판일이 안 나와 있던데 공판일은 따로 통보가 되나요? 네, 따로 통보가 됩니다. 소환장이 날라와요. 언제 오라고. 반드시 이거는 등기로 옵니다. 의견서는 이제 그 법무사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법무사님 통화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써드릴 순 없지만 어느 정도 본인께서 혼자 쓰실 수 있게끔 조언 정도는 해줄 수가 있으니까 연락은 주시고요. 부답게님 음주 이진 결격 3년 2019년도에 한번 2020년도에 한번 두 번 다 사고가 있기 때문에 3년이 된 겁니다. 정확한 기간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네이버나 다음에 이파인 치시면은 거기에 정확한 결격 기간이 나옵니다. 조사관님이 검찰에서 연락 올 거고 조사받으러 가야 한다고 한다.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에 부르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불러요. 검사님들 되게 바빠요. 웬만한 사건들 갖고는 잘 안 불러요. 집행유예가 유력해 보인다고 하시던데 벌금형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2년 안에 사고가 있는 사건이 2건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내가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 어떤 이 정도의 의견을 가져가야지 집행유예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오버인 것 같아요. 강력하게 권고 드리는데 이건 변호사가 선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시는 변호사가 있으시면 선임하시고 면허 구제에 대해서는 이 글만 갖고는 알 수가 없고요. 항상 전화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님 이진아웃 질문입니다. 2015년 한번 2020년 한번 0.2가 넘어갔습니다. 주임검사님 배정됐고요. 부공판 기소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법원 넘어갔습니다. 양형자료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검사님은 제 양형자료를 볼 수 없나요? 네, 볼 수 없죠. 검찰에 송치가 되자마자 넣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미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검찰에 넣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원에 넣으시면은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저희 카페와 유튜브 게시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만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